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도 지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다. 김용하 감독은 영화 신과 함께를 준비하면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문장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같은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악마도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의 영혼이 그대의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이번 주 무비썸, 김용하 감독의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김용하 감독의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신과 함께가 2부작으로 구성이 지금 기획이 돼 있죠? 네, 총 350억 예산이 투입이 돼서 350억. 1부, 2부가 나눠서 하고요. 아마 2부는 내년 여름쯤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보통 영화 한 편의 그 제작비가 얼마쯤, 평균이 얼마쯤 됩니까? 최근에는 한 40억, 50억 정도인데 워낙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많아서 뭐 100억이 가볍게 넘어간 영화가 올해만 해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썸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포인트, 전체 관람가 블록버스터. 이 영화가 전체 관람가는 아닌데 12세 관람가이긴 한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전체 관람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진행을 사실 상식선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쉽고 친절한 전개를 하겠다는 목표를 딱 세우고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단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장르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전체 관람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보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아이들도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눈높이가 가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성인 관객층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또 완전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재밌는 것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용거리 같은 경우는 전체 관람가가 아니에요. 성인들은 못 보거든.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 관람가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영화야말로 진정한 전체 관람가가 아닌가. 그래서 보편타당하게 다들 재밌어 할 게 뭔가 복잡한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누구나 봐도 직관적으로 쉽게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한 영화? 네.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 차례차례 보여주는 일종의 테마파크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영화가 웹툰의 이야기를 약간 바꾼 게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변화라면 웹툰에서의 주인공의 직업이 달라진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 김자홍이라는 사람이 소방 공무원이었죠.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귀인이라고 불린다는 설정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관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직업 중에 하나, 네. 자기 희생을 가장 뛰어나게 보여준 직업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걸로 설정하는 순간 큰 설명들 안 해도 되는 굉장히 경제적인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조은민 작가의 신과 함께를 생각해보면 이게 한때는 교육용 만화로까지 팔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위가 높아요. 이 얘기 자체는 네. 원래 신화라는 게 굉장히 잔혹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영화적 톤에 맞게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오히려 이번 영화가 훨씬 계몽 교육에 가까운 거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는 초반에는 이게 소방관 홍보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소방관의 행위에 대한 의로운 행위에 대한 많은 집중도를 하고 있죠. 원작에서의 김자홍이란 캐릭터는 사실 너무 무난해서 평범한 이 사람의 개성은 뭐냐면 개성이 하나도 없음이었거든요. 가장 평범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여행을 해주는 진기한 변호사의 축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기한 캐릭터를 뺐기 때문에 김자홍의 드라마틱한 뭐 가족사 같은 걸 좀 더 부여를 해야 됐었고 이 모든 각색이 사실 2시간에 맞춘 영화적인 설명이라는 거에 딱 코드가 맞춰져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시나리오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썸포인트, 컴퓨터 그래픽. 김용하 감독의 최고의 장점이라면 전 CG를 꼽고 싶어요. 거의 모든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에 최상을 구현했던 분이고 또 이번에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늘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실험들을 했었죠. 미스터 같은 영화는 사실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프로젝트였고 심지어 고릴라 하나에 집중한다는 게 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블록버스터 공식에 다 위반하는 건데 그걸 해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CG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김용하 감독은 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게 됐을까? 저는 그 지점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감독님의 표현을 빌면 이제 타성에 적기 싫은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 공식을 만들면 그걸 계속 따라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필모를 보면 그렇게 컴퓨터 그래픽에 집착하는 거기에 꽂혀 있는 감독님은 또 아니세요.
데뷔작인 오브라더스도 그렇고 미니언은 그렇고 어느 정도 그 CG를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눈물 나는 드라마, 가족 드라마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반복을 하면 이제 그런 장르에 굳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본인이 이제 그런 타성에 속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그래픽이었고 사실 이번에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스터버처럼 완전 새로운 영역까지 실험하는 그런 접근은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쌓아놓은 노하우들을 잘 한번 풀어내겠다는 쪽에 가까운 접근이라 이 영화가 7개 관문을 통과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7개 관문이 서사적인 관문이 아니라 저는 컴퓨터 그래픽의 관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각 관문마다 물질의 특성을 살린 그 그래픽을 통해서 이 관문에서는 내가 이런 걸 준비해 봤어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관문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개의 지역을 보여주는 그 세트 디자인이 사실 영화 속의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의 가장 맛있는 요리를 뭘로 지정할 거냐, 메인 요리를 뭘로 지정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영화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지옥을 보여준다는 세팅인 거고요. 사실 신과 함께를 시작한 이유도 그렇고 영화화시키는 이유도 그건 거죠. 상상하던 것들을 눈으로 볼 때 즐거움을 2시간 동안 만끽하기 위한 일종의 테마파크라고 보셔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7개 지옥을 나름대로 개성 넘치게 의외로 생각 못했던 세팅이나 디자인들을 꽤 많이 보여주는 지옥이었고 최근에 이제 약간 영화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출연해요. 물론 메인 배우들이 있긴 하지만 카메오에 가깝게 많은 주조연 배우들이 꽤 이제 소위 말하는 급이 있으신 배우들도 작은 역할로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농담 포인트 같이 보이는 게 각 대왕들의 이제 카메오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살인지옥이잖아요. 살인지옥의 그 정혜균 배우가 굉장히 과한 분장을 하고 있는 걸 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에 이제 초강대왕 역에 김혜숙 배우가 딱 등장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음 지역의 대왕은 누굴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왕들이 개그 욕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숙 배우도 그렇고 약간 개그를 하기 위한 그 역할들이라는 점이 CG로는 최대한 볼거리를 보여주고 관문의 대왕들이 약간 웃음을 주고 그 사이를 통과해 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CG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5억 총 350억이라는 예산을 생각하고 CG를 보면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이거 중저 예산도 안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수준의 CG인데 또 관객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더 높은 퀄리티의 CG를 많이 본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흠결이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CG의 방향이 사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채우는 CG가 있고 빼는 CG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상의 세계를 만든다고 하면 가상의 세계를 그래픽으로 다 구현하는 CG가 있고 혹은 세팅들을 좀 이렇게 실제에 가까운 미술들을 잘 하고 그 다음에 CG로 그걸 보완하거나 지우는 쪽의 CG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명백히 이제 채우는 쪽의 CG로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CG가 어설프다 혹은 CG가 좀 이 수준이 낮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CG랑 연기들이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제가 어제 그 영화 보고 행사도 같이 보고 왔는데 거기서 김동욱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르는 거 힘들지 않은데 구르고 있으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일어나 오른쪽 보고 소리 질러 이런 걸 감독님이 마이크로 외치시는데 뭐가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좀 약간 다른 스타일의 연기 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연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겠죠, 배우들이. 그런 연기를 하게 될 거고 아마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뭐 배우가 쌓을 필요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작 환경의 문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주변을 그 세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영화는 그걸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선택을 하냐라고 하면 영화 안에서의 캐릭터를 만들어주거나 영화에서 호흡하고 있는 차태현이 연기한 김장호이라는 캐릭터를 영화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네 배우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강림도령, 일찍차사, 월찍차사, 김자홍이라는 캐릭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배우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그래서 강림도령 같은 경우는 강림도령 혹은 원작에서 나왔던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하정우 배우가 보이거든요. 저 첫 장면 너무 웃겼어요. 첫 장면에서 하정우 씨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먹방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육개장을 먹으면서 나도 이건 못 먹겠다라고
나도 이거 못 먹겠다라는 건 그동안 먹방으로 유명한 하정우지만 이건 못 먹겠다라는 그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사를 가지고 오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모든 캐릭터를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실제 하정우 씨의 연기는 용서받지 못한 자나 아니면 비스티 보이즈에서 봤던 익숙한 그 연기고요. 변설, 능청 막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캐릭터, 본인의 연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해원맥을 하고 있는 주진우 씨도 마찬가지죠. 원래 원작에서 해원맥은 굉장히 과묵한 FM 군인 같은 캐릭터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거의 정반대의 캐릭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주진 배우가 그걸 했기 때문에 주진 배우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시나리오상에 이 캐릭터들을 구축한 게 아니고 세팅을 깔아놓고 배우들에게 좀 자유롭게 만들어봐, 캐릭터를 너 하고 싶은데 만들어봐라고 좀 자유를 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화 바깥에 있는 이미지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썬포인트, 최루성 드라마. 눈물 흘리셨나요? 예, 저는 흘렸습니다. 네, 저는 안 흘렸어요.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거기서 갈릴 것 같아요. 앞에 CG가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배우를 어떻게 활용했고 블록버스터의 뭐 목표가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그냥 마지막에 결국 나올 때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었냐? 눈물을 흘렸냐? 못 흘렸냐? 요게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재미와 반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는 그 장면을 잘 만들거나 어떤 뜻밖의 대사들을 내던졌을 때 우리에게 왔을 때 감정이 요동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세팅할 때 세팅된 것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가 거의 예측이 됐고요. 저희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된 거에는 별로 울음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예상했다라는 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승전결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면 그 이야기 전체의 구조를 따라가다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게 절정인 거고. 그런 영화도 있는 반면에 그냥 즉효성, 그냥 그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달성하는 체류탄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한 10분 정도 남짓한 영상을 앞뒤 전사 다 빼고 그것만 딱 봤을 때 눈물이 안 나냐라고 하면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날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영화 전체가 조각조각 나인 에피소드 구성이고 각 조각마다 역할, 목표가 다 달라요. 어떤 조각은 그냥 이 CG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 같고 어떤 조각은 그래도 그럴듯한 좀 화려한 액션들을 보여주고 또 어떤 조각은 저승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 봤습니다 라는 걸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고 각각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중간에 뚝 잘라서 봐도 그냥 그 클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개별 클립들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목표를 달성 못하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정답 다 알고 있는 이미 그 대답을 할 것 같은 가장 하이라이트의 절정의 순간이 있는데 그 장면에 나오는 음악 그리고 그 연기를 하시는 분의 표정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이것만 봐도 눈물이 나요. 어떤 뭐 시인이 했던 얘기 중에 그냥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딱 그건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순간으로 바로 그냥 최루성 눈물을 쏟아내는. 한편으로는 그게 김영하 감독이 제일 잘하는 장기이기도 하고 또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예산과 조건 하에서 최대한 최대치를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 감독이 아닌가 싶고 2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고 마지막에 가장 좀 오래 울림이 남을 것 같은 센 맛, 강력한 맛추제를 한 대 놔주고 퇴장을 시켜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그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면 충분히 그냥 즐길만 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비평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깔 게 엄청 많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점을 역하고 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특히 이런 블록버스터, 상업성을 지향하는 대규모 블록버스터의 경우는 그런 비판을 하는 과정까지도 재미, 일종의 축제 같은. 사실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다 이 영화 엉망이다, 다시는 만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또 본단 말이죠. 볼 때 영화만이 갖고 있는 재미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n분의 1의 재미가 확실히 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그런 목적이나 방향이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저는 어쨌든 놀았다는 거. 그 감정에는 솔직해지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다음은 송경 원신 시간입니다. 볼거리가 많은 이런 영화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뽑아올지 기대가 큽니다. 이번 영화에서 뽑고 싶은 원신은 그냥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다 설명하면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기대처럼 약간 새털 같은 장면 하지만 굉장히 오래 기억 남는 그런 게 좋다니까. 관심사병으로 나오는 원동현이라는 도경수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디오죠, 디오. 네. 그 배우가
부르는 이제 노래. 노래가 있죠. 네.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할 때 그 도경수 배우 표정, 씬, 막 사실 한 씬이라기보다는 그 노래를 꼽고 싶은데 원동현이라는 이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작자. 예. 영화 제작자시잖아요. 대표신데 그걸 이제 그 캐릭터에게 이름을 주고 그런 식의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게 그냥 영화 바깥에서 뭔가 농담거리로 할 거를 많이 최대한 끌고 오고 이런 자세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디테일들 방송도 하시니까 아마 공인이시니까 아는 분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런 접근들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의 전반적인 톤인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동화되었네. 원신을 이기대에 뽑는 스타일로 뽑고 근데 이거는 정말 딱 롤러코스터 테마파크처럼 정해져 있는 영화라서 가장 좋은 장면이 사실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 그게 액션이든 감정이든 가장 큰 폭에 터트려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또 약간 스포가 있어서 네. 그 장면은 극장에서 보시면 울음이 터질 수도 있고 볼거리도 꽤 많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기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저는 차태현 배우 김자홍 씨가 하는 일에 대한 그 묘사인데요. 김자홍 씨가 낮에는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김자홍은 낮에는 불을 꺼야 했고 밤에는 불을 피워야 했다. 고깃집에서 숯불에 불 피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두 개를 보여줘요. 사실 재밌는 농담 같은 거죠. 낮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을 피우고. 근데 이게 저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이분법적이에요. 낮과 밤, 죽음과 삶. 그러니까 이면에 있는 것들 계속 뒤집어보게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는 그렇게 이분법적이지는 않거든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제 같은 것인데 어쩌면 이 영화는 그걸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쉽긴 하지만 중요한 어떤 질문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점이 저는 있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주제인데 너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대사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석은 되게 동의하는 게 영화의 구조랑 딱 맞닿아 있는 대사긴 해요. 이승과 저승이 서울에 양면처럼 붙어있는 구조라 갖고 그 대사가 이제 그런 라임들을 또 살리고 있고 작가님 딱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말의 맛을 살리는 대사였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별점과 한 줄평 시간입니다. 저의 한 줄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관문을 하나씩 통과해 나갈수록 맥이 빠진다. 관문을 통과해 나가면서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 그리고 성취했다는 어떤 감정 같은 게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맥이 빠지는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스토리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을 한 줄평에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이 영화를 보고 울었거든요. 눈물이 터지는 장면이 있었고 그 감정에 되게 솔직하고 싶어서 연기, CG, 드라마가 다 따로 노는데 희한하게 눈물이 나네. 네, 아 좋은데 이거 구어체적인 그냥 그 장면 자체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연출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 장면을 꺼내드는 이거는 정말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인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계산된 접근으로만 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목표한 바는 충분히 달성하는 것 같은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은 몇 개인가요? 신과 함께 재화벌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2개 반.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아쉬운 거는 하나로 합쳐져서 깊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완벽한 영화적인 세계를 만든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특히 영화의 가장 강력한 동료로 작동하는 것들 대부분 다 영화 바깥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아마 그게 작가님 말씀하신 서스펜스가 안 쌓인다는 느낌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센 양념들을 쓰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의 맛은 충분히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시면 네, 뭐 일단 시간은 금방 가고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볼거리는 많다는 점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극장을 일종의 놀이공간이라 생각하면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이 영화죠. 영화는 정말 집에서 TV로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상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극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주고 싶은 영화인 거죠. 네, 신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도 보세요.